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좀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 정말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 같아요. 30년 동안 세신사로 일해오신 이제 예순이신 어머니가 계시고요. 또 의사가 된 따님이 있는데 그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굉장히 운명적인 어쩌면 좀 필연적이었을 그런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이게 그냥 한 가족의 갈등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직업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편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또 세대 간에 좀 부딪히는 그런 가치관 차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주인공 김정희 씨가 겪었던 그 감정의 경랑, 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뭘지 지금부터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 김정희 씨의 삶을 잠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순이시고 30년 경력의 새신사. 네, 30년이요? 남편분하고는 일찍 사별하시고 정말 홀로 딸 성훈 씨를 키워 오셨어요. 기록에 보면 그 손등에 자잘한 상처들, 또 겨울이면 어김없이 갈라지는 손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 손이 그냥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 고된 세월, 희생. 그 자체로 걸어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죠. 네, 그 손이 바로 30년 헌신의 증거이면서도 딸 하나만큼은 나랑 다르게 좀 더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손인 거죠. 그렇죠. 이 기록에서 흥미로운 건 이런 고된 노동의 흔적이 보통은 좀 감추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 이게 자존감의 어떤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대로 딸 성은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아, 드디어. 네, 합격 소식을 듣고 늘 가던 목욕탕 사장님하고 국밥집에 가셨대요. 근데 그 뜨거운 김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참 이게 여러 감정이 느껴졌어요. 음, 30년 세월과 그 희생이 국밥 한 그릇에 그냥 응축된 거죠. 얼마나 기쁘면서도 또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자녀 성공을 통해 내 삶 전체가 보상받는 듯한 그런 감격.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말 못할 서럼, 고단함, 이게 막 교차하는 정말 한국적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단순한 기쁨 이상이죠.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전공의가 된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아, 네. 상대는 같은 병원 동료 의사, 박도윤 씨. 근데 사위 될 사람 첫인상은 좋았다고 해요. 정희 씨를 보자마자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안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았네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집안 차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상대 집안에서 나를 또 내 직업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 불안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뭐 자녀 결혼이 개인들의 만남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집안 대 집안 이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나 지위 이런 게 암묵적으로 좀 고려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정희 씨의 불안은 그냥 개인 감정을 넘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약간의 복선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불안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게 상견례 일주일 전 주말이었어요. 목욕탕에서요. 목욕탕에서요? 네, 손님들이 막 붐비는데 빨간 스카프를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납니다. 윤미라 씨. 근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막무가내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네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데 이 손님이 정희 씨한테 대뜸 물어요. 이런 일에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세상에, 그런 걸 왜 묻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는데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네. 개만도 못한 인생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네. 이 빨간 스카프 그리고 이 손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네요. 이건 단순히 무례한을 넘어서 한 인간의 삶과 직업 전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폭력적인 언어인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희 씨 대응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손을 멈칫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해요.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속으로는 체면은 제 편이니까요.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체면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칠애나 자존심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체면은 그런 극한의 모욕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겠죠? 내 직업, 내 삶에 대한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려는 행위로 보여요. 네. 그냥 얼굴 붉히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그런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하는 어떤 내면의 선언 같은 느낌? 어쩌면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에 대한 마음의 준비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명의 날, 상견례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정희 씨는 딸하고 같이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예비 사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바로 일주일 전에 목욕탕에서 그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그 빨간 스카프의 윤미라 씨였던 겁니다. 세상에나 그 사람이 예비 사돈이었어요? 네, 예비 사돈과의 첫 대면이 사실은 두 번째 만남이었던 거죠. 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데요? 그 윤미라 씨 반응이 어땠나요? 더 가관이죠. 첫 마디가 어머 우리가 또 만났네요 이거였어요. 네,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는 상황을 막 왜곡해요. 정희 씨가 목욕탕에서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둥 거짓말을 하고 노골적으로 아들이 의사라는 걸 내세우면서 집안 수준이 어쩌고 하면서 정희 씨 직업이란 형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뻔뻔하네요. 모욕이 또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희 씨가 물러서지 않아요. 목욕탕에서 침묵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죠. 이번엔 대응을 하시는군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맞섭니다. 목욕탕에서 소리 지른 적 없고 내 일은 결코 부끄럽거나 당신한테 모욕당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어떤 말이요? 없는 건 돈이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건 돈이고 없는 사람이 아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네요. 그렇죠.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하고 울림 있는 선언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인간성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그런 세태에 대한 정면 비판 같기도 하고요. 상황의 본질을 그냥 단번에 꿰뚫는 말이네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희 씨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해요. 문자가요? 누구한테서요? 목욕탕 사장님한테서 온 거였어요. 타이밍이 정말 어떤 내용이었죠? 일주일 전 목욕탕에서의 그 상황 있잖아요. 윤미라 씨와의 대화, 그 소란, 그게 담긴 CCTV 영상이랑 카운터에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네요. 네,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의 등장이군요.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거네요. 이게 상황은 어떻게 바꾸죠? 정희 씨가 이 문자를 딱 확인하고 나서 아주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요. 점심시간이었고 규정대로 선결제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미라 씨가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한 그 목소리가 카운터 음성 녹취 파일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변명이나 거짓말이 통하지 않겠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갈등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맞아요. 윤미라 씨의 그 거짓말과 기세가 이 기록 앞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에 기반해서 침착하게 반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에요. 정리된 기록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미라 씨는 완전 당황하고요. 아들인 박도윤 씨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요. 옆에 있던 딸 성훈 씨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요. 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에 각자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아들 박도윤 씨 반응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정희 씨는 우는 딸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윤미라 씨를 향해서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또 아주 인상 깊어요. 하지만 제 존엄은
여기 두고 가지 않겠어요. 이 말을 남기고 딸하고 같이 자리를 떠납니다. 와, 제 존엄은 여기 두고 가지 않겠다. 결혼이라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정희 씨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걸 선택한 거네요. 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관계 유지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한 거죠. 이건 단순히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키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내 삶과 가치를 스스로 세우고 외부의 부당한 평가에 굴하지 않겠다는 아주 주체적인 태도의 발현이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었죠. 또 반전이요? 네. 예비 사위였던 박도윤 씨가 혼자 정희 씨를 찾아온 거예요. 아, 그 아들이요? 왜 찾아왔을까요? 어머니 입장을 대변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놀랍게도 정반대였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성우 씨한테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요. 아, 사과를 하러 왔군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가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네. 집을 나오기로 했다고요? 와, 그건 진짜 큰 결심인데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게 안 되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성훈이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켜야 해요. 아,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와,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또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요. 처음에는 이게 집안 차이, 사회적 지위, 이게 갈등의 핵심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결국 관계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건 돈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의 부재, 즉 무례함과 비인간적인 태도였다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박도윤 씨의 선택은 기성세대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나 편견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가치와 양심을 따르겠다는 젊은 세대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정희 씨는 그런 도윤 씨 마음은 참 고맙게 받으면서도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니까 시간을 좀 갖고 딸 성은 씨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현명하게 조언을 해요. 마지막까지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서두르지 않고 딸의 그 주체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네, 그래서 결국 결혼은 잠정적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과정을 통해서 정희 씨와 딸 성은 씨는 어쩌면 결혼이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또 부당함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 깨닫는 경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상견례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상호 존중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네. 또 인신공격이나 일방적으로 막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게 관계를 얼마나 쉽게 파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 아, 네. 증거 확보요. 네. 날짜, 시간, 장소, 핵심 발언 같은 걸 딱 정리해두는 습관. 가능하다면 음성이나 영상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결국 나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하신 정희 씨의 그 한마디. 없는 건 돈이고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 딱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그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죠. 오늘 저희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저항,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파장,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한 어머니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당당하게 지켜내는 과정을 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사회적인 시선이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특히 그 예비 사위였던 박도연 씨 역할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는 어머니의 그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대신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 피해자의 편에서는 용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 압력에 맞서서 개인의 양심과 정의를 따르는 선택이 왜 중요하며 또 그런 젊은 세대의 건강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존엄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자유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풍요롭게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